이번 시간에는 기초 수채화 사과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사과가 보이는데요. 사과는 색깔이며 모양이며 너무 다양하죠. 그래서 원래 기본 도형 구응용으로 좀 많이 좀 그리기도 하긴 하는데, 사실 사과로 시작해서 사과로 끝난다는 말이 있듯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구하고 비슷한 모양이기 때문에 구처럼 그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만 그리기에는 사과 느낌을 내는데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기가 좀 불가능해요.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시범을 보이거나 아니면 이제 막 가르쳐 주시는 어떠한 분들이 이제 시범을 보일 때 그렇게 그리는 보여주는 선생님께서 그렇게 보여준 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과 모양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결들이 되게 많은 것들도 있고, 결이 좀 많이 없는 상태 내에서 색깔들이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고, 노란색, 그린색 다양한 색깔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가지 그리는 느낌의 방식으로만 그리기에는 암기해서 그리기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사과는 이렇게 그린다는 식으로 암기하시는 분들이 사과를 만약에 또 다시 다른 사과를 그릴 때 좀 막히거나 그림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사과 그리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그리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돌아가는 구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그런 명도 조절을 할 필요는 있지만, 일단 사과 자체에서 느껴지는 내가 일단 이 사과를 보고 그린다 그러면 이 사과에 대해서 느껴지는 이런 질감과 이런 색감의 변화 자체를 스스로 느끼면서 내가 보는 대상의 그 사과의 느낌이 비슷하게 나오는지를 느끼면서 이걸 그려야 하는데, 이 사과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전에 사과를 이렇게 그렸지? 이런 식으로 선생님 시범을 보여줬어 라는 식으로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느낌이 사과가 나올 수가 없죠. 근데 보통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들도 그렇게 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을 시범을 보이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을 샘플로 이제 보여준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런 식으로 그려야겠다는 식으로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면 다른 것들이 응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저번에 사실 이제 빠른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긴 했는데 너무 이제 분량이 길어서 이 사과 하나만 일단은 시범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략적으로 간단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생긴 사과도 있고, 지금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그런 한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그린색 사과들이 있죠. 이건 이제 약간 모형이긴 한데 이런 사과들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덩어리식으로 좀 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붉은색 위주로 반짝거리는 것들이 좀 많이 있지만 거의 붉은색 위주로 된 이런 사과들도 있죠. 사실 이 사과하고 큰 차이, 다른 사과는 아니지만 색깔 자체나 결들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뒷부분에 있는데, 자, 이 부분, 이런 사과들은 또 색깔이 되게 다양하죠. 그린 색깔, 빨간 색깔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색깔 구별을 먼저 하면서 들어가는 게 좋겠죠. 물론 이게 덩어리 암기식으로 이렇게 어둠을 잡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수채화 자체가 소명은 명도로만 100%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명도에 대한 정확도가 되게 필요하지만, 사실 수채화는 명도가 좀 안 맞아도 색깔들의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크게 어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린과 붉은 색깔의 색깔을 구별하고 나서 일단은 채도의 변화나 명도의 변화, 가깝고 멀고에 대한 차이만 좀 신경 써 주시고 보이는 이 느낌대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살짝 명암이 필요하면 어두운 쪽을 어둡게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사과로 이제 그리기를 시범을 보여드릴 텐데, 일단 그림을 그리는, 지금 설명하는 거의 목적은 그림을 그릴 때 이 대상이 어떻게 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인지 이제 판단을 하고 그 계획하에 그 생각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결들이 중심으로 이게 다 향하죠, 그죠? 이 결들에 대한 질감이 좀 되게 중요하겠죠, 이 사과는. 근데 처음에 이 결들을 생각해서 그리게 되면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이거는 질감이기 때문에 질감은 마지막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색에 대한 색깔 윗면과 옆면 그리고 밑색에 대한 색깔 구별들을 크게 해주고, 그리고 그 색감 구별들에 대한 밀도를 좀 올려주고, 그럼 밀도 위에 기본 색감이 이제 밀도 있게 올라간 후에 이제 묘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점이나 이런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남겨놓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점들은 남길 수가 없죠. 나중에 뭐 칠하고 나서 붓을 비벼도 되겠지만 우리 투명 수채화 자체가 화이트를 사용하지 않는 걸 좀 원칙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점들은 사실 화이트와 레몬옐로우나 옐로우 같은 걸 좀 섞어서 이렇게 점을 찍어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림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고요. 이런 하이라이트도 남기다가 남기지 않고 칠하게 되면 이제 화이트로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밝은 부분이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남기기 어려운 부분들은 다 화이트를 사용해서 마무리를 지면 뭐 질감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내는데 굉장히 수월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4단계로 진행할게요. 스케치, 그리고 기본 큰 색감 구별, 그리고 기본 색감을 좀 밀도 있게 눌러주는 단계, 그리고 그 위에 질감, 마무리,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스케치를 해보도록. 이거 간단한 사과에 대한 특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소묘, 사과 그리는 소묘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생략을 하고, 제가 스케치, 그리고 기본 색감, 그리고 기본 색감 밀도 주는 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질감 표현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구 모양이죠. 완전한 구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사과를 그리는데 사과의 모양은 이렇다라고 암기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있는 대상을 내가 그릴 때 그 대상에 집중을 하는 게 가장 그 물체의 느낌을 비슷하게 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물론 사과에 그리는 방법을 내가 한 100가지, 한 몇십 가지를 내가 암기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그 관찰, 그러니까 그 느낌을 주려고 최대한 보고 미세한 형태까지도 비슷하게 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벽하게 똑같게 그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완벽하게 똑같이 그리기 힘드니까 제가 막 임의대로 꾸미는 건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 관찰을 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 아랫부분에 천 느낌이 있긴 한데 그 부분들은 살짝 느낌만 주고 진행을 할게요. 자, 빛은 제가 지금 이쪽에서 빛이 오는 걸로 할 거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빛이 오는 걸로 할 테니까 어둠이 이렇게 되겠죠. 빛이 이렇게 오니까 이쪽 부분에 대한 스케치는 진하게 하는 게 아니겠죠. 이제 밝은 부분이고 넘어가는 쪽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연필을 좀 세워서 흐리게, 바닥에 닿는 부분은 진하겠죠. 물론 정확하게 관찰을 하는 전제하에 내가 이 부분은 여기 살짝 뭐 이렇게 해야겠다, 아니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보기 좋겠다라고 할 때는 제가 임의대로 살짝 형태는 좀 수정을 해도 되겠죠. 근데 그것도 관찰을 하는 전제하에서 이제 수정이 되는 거지, 자기가 임의대로 막 관찰도 안 했는데 임의대로 막 이렇게 수정하거나 그러면 그 느낌이, 대상의 느낌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정도 이 사이의 간격, 이 사이의 간격들을 또 보고 사각 꼭지는 항상 중심으로 방향이 중심으로 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수채화의 스케치는 채색을 위한 스케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면 채색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정도의 스케치. 내가 정말 꼼꼼하게 채색을 하고 싶어, 완벽하게. 그러면 스케치 자체도 굉장히 꼼꼼해야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 꼭다리가 너무 짧은 것 같아. 그럼 난 조금 길게 하고 싶어.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어느 정도 꾸밀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 이 방향에서 왔다고 치면 이거에다 수직 방향. 약간 이쪽이 뭐 살짝 어둡겠죠. 근데 이제 완전히 구가 아니기 때문에 꺾이는 건 사실 사과는 한 이 정도에서 이제 뭔가 딱 꺾이는 느낌이 있어요. 이 정도에서. 그리고 나는 여기 이제 여기 첫 느낌이 있는데 첫 느낌까지 좀 비슷하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과를 잠깐 보시면 이런 살짝 이런 모양들도 있어요. 물론 사과 이런 모양이 굳이 정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대상을 보고 그리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비슷한 느낌의 이런 느낌의 색감 변화의 모양을 주겠다라고 생각하려면 이런 부분들은 큼직한 것들은 내가 살짝 스케치를 살짝 해놓고 가도 좋겠죠. 이런 부분들은 굳이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거는 그런 느낌을 주면 되겠지만 이런 큼직한 것들은 살짝 스케치를 살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런 정도의 정확하진 않더라도 이런 부분에 색감들이 있구나 라는, 너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색깔들의 변화를 주기에는 좀 힘들 수 있으니까요. 네, 살짝 정확하게 아니더라도 살짝 표시한다는 정도. 그리고 이 정도 간격에서 여기 살짝 하이라이트 이 부분.
자,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인 제가 기본 색깔 일단은 이런 질감들을 표현하기 위한 어느 정도 기본 색감이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색깔 구별 및 기본 색감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채색을 칠할 건데요.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에 있는 사과의 특징은 이런 결 방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색감을 좀 칠하더라도 약간의 그런 그 결 방향, 이 터치의 방향을 좀 신경을 쓰면서 일단은 좀 들어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밝고 어둠에 대한 경계가 이 정도라고 치면 이 부분에 가장 진한 농도의 색깔이 들어가야 되겠죠. 기본 색감을 깔아주는 거기 때문에요. 넓게. 이렇게 수채화가 그 색깔들이 탁탁 이렇게 섞여 있을 경우는 밝은 색을 좀 먼저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약간 노란색이나 살짝 그린 색깔들, 노란색들을 먼저 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은색 위에 진한 색깔이 잘 얹어지니까
나중에 이런 묘사할 때 이제 지금 이건 묘사가 아니라 이런 색깔들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정리하거나 차분하게 하는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묘사할 때 해주시면 됩니다. 사과 그리는 방법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그런 방향이 있는 거죠. 사과에 대한 그런 질감에 따른 어떤 그런 방향에 맞춰서 그 느낌에 맞춰서 그려준다고 생각을 하면 이걸 어떻게 그려야 할지가 나오는 거지 이걸 어떻게 그려야 할지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대상을 잘 느끼고 관찰하기를 원하는 거죠. 시험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런 걸 암기식으로 그림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걸 스스로 보면서 느끼고 관찰해서 그리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형식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 일단 숫자는 많이 그려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숫자의 재료의 특성상 농도 조절이나 물 조절 그리고 붓을 사용하는 붓의 종류에 따라 또 느낌이 많이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익숙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소묘력이 되시면 농도에 대한 이 숫자 재료에 대한 특성만 잘 이렇게 감이 온다고 하면 사실 소묘력이 되시는 분들은 숫자도 금방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일단 기본이 어차피 이제 스케치가 잘 나와야 또 체력도 잘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드로잉 능력이 있어야 돼요. 수치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이 재료에 대한 그 농도, 물 조절에 대한 감이 안 와서 그리고 소묘처럼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망치면 이제 크게 망치는 듯한 느낌이 들고 다시 그려야 되고 하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느낌상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물 조절이 되면은 사실 소묘보다 이제 수채화가 사실 더 수월합니다. 왜냐면 소묘는 어떤 면을 주기 위해서 많이 겹쳐야 되지만 수채화는 사실 한번 칠하기만 해도 그 면의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색깔도 있고 컬러도 있고 이런 때문에 훨씬 더 나중에 더 재밌을 수 있어요. 소묘는 수채화는 이제 농도 조절만 되면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좀 쉬워지는 느낌이 있고요. 소묘는 오히려 그림을 그려 나갈수록 조금 더 어려워진다는 감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뭐 묘사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뒤쪽이니까 좀 흐리게 들어갔고요. 앞쪽은 좀 진하게 해서 지금 일단은 뭐 묘사를 하기 위한 기본 색감을 까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어둠은 무조건 무채색 계열로 그러니까 하기보다는 그 진한 검은색에 가까운 무채색보다는 약간 레드에서 약간 그린 색깔을 살짝 그린 계열의 색깔을 살짝 타서 그냥 채도를 좀 떨어뜨려주는 정도로 어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진한데? 하고, 그리고 이제 아래 흰 천은 앞에 바닥에 대한 그림자, 울트라 마린하고 옐로우 오커를 두 가지만 섞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짝 했고요. 그림자 바닥에 닿는 부분은 그림자가 어두우니까요. 빛이 이쪽에서 오니까 이쪽이 좀 어둡게. 자, 일단 전체적으로 기본 색감, 초벌을 한 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기본 색감을 깔았고요. 그 다음 과정은 여기에서 바로 묘사하기도 조금 부족해요. 물론 묘사를 조금 하면서 또 채워줄 땐 채워가면서 이런 과정이 있겠죠. 물론 그림 그리는 과정이 딱딱딱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교집합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하면서도 그 부분 약간 묘사하면서도 채우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지만 전체적인 크게 나눈 과정은 이제 스케치, 전체적인 기본 색깔, 그리고 기본 색감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살짝 좀 채워가면서 밀도를 높이고, 물론 그 과정에서 약간 그런 뭐 질감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밀도를 높인 다음 그 다음에 마무리 묘사. 자, 이제 이번 다음 과정은 여기 한번 살짝 조금 더 구체적인 묘사를 하기 위한 기본 그 밀도를 한번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밀도를 올리기 전에 초벌을 했으니까 이제 마르고 나서 이제 빗받는 쪽이나 이런 위쪽에는 스케치 자국을 지우는 게 좋습니다. 일단 스케치 자국들은 좀 지워주고, 조금 내릴게요. 자, 이제 살짝 뭐 그 질감을 줄 수도 있고요. 약간 하면서도 이제 비어 있는 부분이나 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밀도를 올리면서 한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터치와 터치 사이나 좀 이렇게 허전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붓에 너무 힘을 주지 말고요. 살짝 스치듯이 붓질은 수채화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이라이트나 이런 부분들은 화이트를 좀 사용해도 되니까요. 좀 자신있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이 과정이 저쪽을 이제 좀 밀도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좀 마르고 나면 여기다가 이제 이런 질감들, 잠깐 사진을 보시면, 네, 이런 결들 있죠? 이런 결들을 일단 밝고 중간 어둠, 윗면, 옆면, 밑면에 대한 그 정도의 그 구조에 따른 색감에 맞춰서 이런 질감들을 주면서 질감 표현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런 결들에 대한 표현이 완료가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이나 이런 그 밝은 부분들 있죠, 이 점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해주면서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도 과정까지 올렸습니다. 이제 이게 마르고 나서 이제 제가 한번 질감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여기에서 이제 질감 표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감 표현도 막 결들이 막 있다고 해서 막 자기 나름대로 꾸미기보다는 그래도 다 똑같이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하는 부분들은 이런 느낌으로 돼 있구나라고 관찰하면서 그런 부분도 진행이 돼야 겠죠. 일단은 비슷하게라도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또 관찰하면서 이쪽은 이제 돌아가는 쪽이기 때문에 너무 진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외곽에 맞춰서, 외곽에 그런 돌아가는 그 톤에 맞춰서 물 조절을 해야겠죠. 농도 조절을.
이쪽에는 너무 진하면 안 됩니다. 물론 뭐 간단한 사과의 느낌을 주려면 뭐 이렇게까지 묘사를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대상을 이런 사과를 그리고 이런 질감을 주기 위해서는 비슷하게 하려고 해보는 것도 좀 그거죠. 만약 이런 사과가 나와서 이런 질감들을 내가 비슷하게 표현하려고 애써서 표현하는 흔적이 있다면,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렇게 보여요. 아, 얘가 굉장히 관찰을 했고 느끼는 대로 표현을 했구나. 그러면 그 학생은 뭐 시험을 보는 학생이라면 점수가 좋겠죠. 아, 이걸 암기해서 그렸구나, 형식적으로 그렸구나, 아니면 이거를 얘가 관찰해서 그렸구나라는 것들은 그림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 느껴집니다. 성실도도, 성실한 표현이나 성실한 그런 부분들도 다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질감 표현을 하고, 이제 화이트로 하얀 점들하고 하이라이트, 그런 미세한 그런 정리가 좀 안 된 부분들을 마무리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과정이 좀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해요. 중구난방으로 막 묘사했다가 막 이렇게보다는 그런 스케치, 기본 색감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 것인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퀄리티로 그릴 것이냐에 따라서 뭐 그리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적용이 되겠지만, 그리고 앞물체냐 뒷물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죠.
자, 대략적으로 붉은색 부분에 대한 질감을 지금 어느 정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 사진을 보시면 좀 이렇게 하이라이트와 그리고 약간 이제 옐로우기 그리고 점들 이런 것들은 이제 화이트하고 약간 옐로우를 섞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사과가 조금 더 사실적으로 그리고 좀 반짝거리는 느낌 그리고 좀 진짜 사실적으로 좀 마무리가 되겠죠. 지금 그림을 보시면 지금은 좀 약간 죽어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 화이트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면서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림 살짝 올려주세요. 지금 이제 하이라이트를 하고 이제 한번 마무리 묘사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감들을 그냥 점들이 많죠. 이런 사과에서 이런 질감들, 이런 점적인 느낌들이나 이런 결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느낌이 틀려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따가 이제 이거 마무리가 되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이 조형 요소라는 게 있잖아요. 뭐 면적인 거, 선적인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점적인 거 이런 느낌들의 좀 다양한 조형적인 느낌들이 다 모여져 있는 어떤 그림들이 사실 좀 더 보기가 더 재밌고 좋은 거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관찰해서 마구잡이로 찍기보다는 좀 관찰해서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느낌으로 그리고 아래쪽 어둠 쪽에는 이게 좀 밝다 그러면 나중에 살짝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 이유는 사과 질감이나 모양이 이런 느낌의 사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과의 모양이나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 사과를 이렇게만 그려야 된다라고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보고 그리는 사과가 이런 질감이에요. 이런 자잘한 것도 완전히 똑같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관찰을 해서 좀 튀는 부분들은 이제 살짝 비벼주기도 하고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좀 조금 더 뭐 계속 보는 거죠. 보면서 조금 더 사실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간 이런데 붉은색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하면 다시 또 살짝 일단은 일어나지 않게끔 한도 내에서 그런 질감을 주면서도 계속 분위기가 괜찮은지를 확인해야 돼요.
계속 한다 그러면 뭐 계속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조금 더 채도를 좀 떨어뜨려야 되니까요. 한번 살짝 눌러주고요. 일단 이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마무리 이제 화이트를 가지고 조금 더 하이라이트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의 질감들을 제가 조금 더 살렸습니다. 물론 묘사는 계속 할 수 있어요. 묘사는 계속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듯이 사과 그리는 거는 이렇게 그리는 거를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아니라 지금 사진을 보였듯이 이런 사과 같이 한번 비춰주실래요? 좀 더 네, 지금 이런 사과를 그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뭐 이런 사과 아니면 그냥 붉은색 위주로 결이 그렇게 이런 덩어리 위주로 좀 더 그릴 수 있는 사과가 있을 테고 아까 저거 뒷면 사과를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강한 또 차이가 있는 사과가 있을 테고 그러면 그 사과에 맞게끔 내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판단을 하시는 게 하시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한번 다시 정리하자면 스케치를 하고 그 물체를 그 물체를 대상이 맞는 기본 색감을 농도에 맞게 한번 얹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밀도가 한 번 칠했기 때문에 이제 밀도가 올라가진 않겠죠. 그래서 물론 질감 표현을 하면서도 밀도를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밀도를 올리면서 뭐 질감 표현을 살짝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밀도를 올리고 그런 마른 후에 또 한번 이런 결 방향에 대한 느낌을 주시고 그러면서 또 마른 후에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을 화이트로 그리고 좀 밝은 색깔 부분들을 좀 화이트를 섞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초 수치화 사과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